나는 그날 남편의 사무실 문 앞에서 멈췄다. 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내 가슴을 찔렀다. 너 같은 여자는 이제 필요 없어. 그냥 사라져. 그 말이 내 인생을 산산조각 냈다. 그는 내 남편, 김민준이었다. 성공한 변호사로 서울의 번화한 법무법인에서 일하며 우리를 부양했다. 나는 평범한 회사원, 하루하루를 버티며 그를 지지했다. 하지만 그날 나는 우연히 그의 사무실을 찾았고 문틈으로 본 장면은 내 세상을 무너뜨렸다. 민준이 내 가장 친한 친구, 수진과 키스하는 모습. 그들은 웃으며 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그냥 도구였어. 이제 내가 내 곁에 있으니 모든 게 완벽해. 수진의 대답은 더 잔인했다. 걱정 마. 그녀는 아무것도 모를 테니까. 약한 년이잖아.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발소리를 죽여 물러났고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다. 왜냐하면 울음은 약함의 증거였으니까. 그날부터 나는 변했다. 매일 아침 민준에게 미소를 지으며 아침을 차려주었다. 오늘도 힘내세요. 여보은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속으로는 그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의 일정, 그의 전화, 그의 이메일, 나는 조용히 그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수진과의 메시지들, 그들의 미래 장소, 계획들. 그들은 나를 이혼시키고 재산을 나누려 했다. 그녀 명의로 된 집은 어떻게 하지? 민준의 메시지. 그냥 위자료로 주면 돼. 그녀는 싸울 힘이 없어. 나는 싸울 힘이 없었다. 적어도 그때는 그랬다. 직장에서의 압박,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 한국에서 이혼한 여자는 낙인 찍힌다. 특히 아이가 없던 우리 부부처럼. 나는 매일 밤 거울을 보며 자신을 설득했다. 참아. 이게 현실이야. 내가 약하니까. 하지만 그 설득은 점점 균열이 갔다. 수진과의 우정은 10년이었다. 그녀는 내 결혼식에서 축하 인사를 했고 민준을 소개한 사람이었다. 왜 나를 배신한 거지? 돈 때문. 사랑 때문. 아니, 그건 핑계였다. 그들은 그냥 나를 밟고 올라서고 싶었을 뿐. 첫 번째 균열은 직장에서 왔다. 민준의 법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게 됐다. 그는 고객들의 비밀을 이용해 돈을 벌었다. 부정직한 변호사, 나는 그의 서랍에서 발견한 서류를 봤다. 가짜 증언서, 조작된 증거. 이걸 이용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대신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수진의 SNS를 팔로우했다. 그녀의 게시물들, 민준과의 은밀한 사진들. 그들은 조심스럽지 않았다. 자만심 때문이었다. 나는 매일 출근하며 생각했다. 왜 나만 참아야 해? 왜 그들은 행복하게 살아? 그 질문이 내 안에서 자랐다. 밤에 잠 못 이루며 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아니, 아직 계획은 아니었다. 그냥 관찰. 민준의 약점 찾기. 그는 야심가였다. 법인 파트너가 되기 위해 애썼다. 수지는 그의 비서였다. 그 관계가 드러나면 법인 내 규정 위반. 하지만 그건 너무 직설적이었다. 나는 더 영리해야 했다. 어느 날 민준이 늦게 들어왔다. 오늘도 피곤해. 내가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샤워하러 갔다. 나는 그의 가방을 열어봤다.
아내 수진의 편지. 사랑해, 영원히 은혜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사진 찍고 원위치 시켰다. 기다려. 때가 올 거야. 그날부터 나는 수진에게 연락했다. 요즘 어때? 만나서 이야기할까? 그녀는 당황했지만 동의했다. 카페에서 만난 그녀는 미소 지었다. 언니, 별일 없지?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너는? 민준 씨랑 잘 지내?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그녀는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냥 불편해할 뿐. 그 만남 후 나는 더 대담해졌다. 민준의 컴퓨터에 키로거를 설치했다. 간단한 프로그램, 온라인에서 다운받았다. 그의 이메일, 그의 검색 기록. 그는 포르노를 받고 고객들의 비밀을 거래했다. 이게 내 진짜 모습이구나.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아직 행동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복수는 충동이 아니니까. 준비였다. 나는 매일 일기를 썼다. 내 감정을 기록했다. 오늘도 참았다. 내일도 참을 수 있을까? 그 일기가 내 유일한 동반자였다. 시간이 흘렀다. 3개월 나는 여전히 아내 역할을 했다. 하지만 내 눈은 차가워졌다. 거울 속 나를 볼 때 낯선 사람이 보였다. 너는 누구야? 그 질문이 나를 괴롭혔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이제 첫 번째 움직임을 시작할 때였다. 수진에게 익명 메시지를 보냈다. 너의 비밀, 내가 알아. 그녀의 반응을 기다렸다. 공포. 아니, 그녀는 영리했다. 누구세요? 장난치지 마세요. 하지만 그녀의 게시물이 줄었다. 민준과의 만남이 줄었다. 그들은 조심하기 시작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이게 시작이야. 하지만 내 가슴은 무거웠다. 이 복수가 나를 파괴할지도 모른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래도 나는 계속했다. 왜냐하면 임랭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었으니까. 민준의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그 익명 메시지부터였다. 나는 그의 컴퓨터에서 본 대로 그의 고객 중 한 명에게 힌트를 줬다. 당신의 변호사가 조작된 증거를 사용하고 있어요. 익명으로 추적 불가능하게. 그 고객은 화가 났고 법인에 항의했다. 민준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집에서 투덜거렸다. 요즘 일이 왜 이렇게 꼬이지? 나는 위로했다. 괜찮아질 거야, 여보. 하지만 속으로는 쾌감을 느꼈다. 작은 쾌감, 하지만 중독적이었다. 수지는 더 불안해졌다. 그녀에게 또 메시지를 보냈다. 민준 씨와의 관계, 법인에 알릴까? 그녀는 즉시 민준에게 연락했다. 나는 그들의 대화를 봤다. 누군가 우리를 감시해. 민준의 답. 걱정 마. 내가 알아볼게. 그들은 나를 의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순진한 아내였으니까. 그들의 눈에 나는 내 변화를 느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며 생각했다. 이게 옳은 걸까? 복수는 달콤했지만 내 영혼을 갉아먹었다. 밤에 악몽을 꿨다. 민준이 나를 죽이는 꿈, 수진이 웃는 꿈. 하지만 깨어나면 더 단단해졌다. 참아온 세월이 헛되지 않게 나는 과거를 떠올렸다. 결혼 전 민준은 나를 사랑한다고 했다. 너 없인 못 살아. 거짓말이었다. 수진과의 관계는 결혼 후 2년 만에 시작됐다. 나는 그걸 알았지만 부정했다. 착각이야. 하지만 이제 착각이 아니었다. 다음 단계는 더 대담했다.
나는 민준의 법인 동료에게 접근했다. 우연을 가장해. 카페에서 만난 척다. 민준 씨 아내시네요. 요즘 민준 씨가 피곤해 보이던데 나는 미소 지으며 물었다. 법인에서 무슨 일 있나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 고객 하나가 소란 피워서요. 나는 그걸 이용했다. 집에서 민준에게 말했다. 당신 동료 만났어. 고객 문제래.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누구? 박 과장. 그는 안도했지만 의심이 싹 텄다. 나는 수진을 만났다. 다시. 언니, 요즘 이상한 메시지 받아. 그녀가 물었다. 나는 놀란 척, 아니, 왜? 그녀는 주저하다 말했다. 그냥 누가 장난치는 것 같아. 나는 속으로 웃었다. 그녀를 불안하게 만드는 게 즐거웠다. 하지만 그 즐거움 뒤에 공허가 왔다. 나는 이제 괴물이 된 걸까? 그 질문이 나를 괴롭혔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복이 내 고통의 원천이었으니까. 민준의 파트너 승진이 다가왔다. 그는 긴장했다. 나는 그의 서류를 조작했다. 미묘하게. 숫자 하나 바꿈. 그의 실수처럼 보이게. 법인 미팅에서 드러났다. 이 계산이 틀렸어. 상사의 말. 민준은 당황했다. 제가 확인했는데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그는 야단 맞았고 승진이 미뤄졌다. 집에서 그는 화를 냈다. 누군가 나를 방해해. 나는 안아주었다. 누가 그럴까? 당신 실수일 수도 있지. 그의 눈에 의심이 스쳤다. 수지는 임신했다. 그들의 메시지에서 알았다. 우리 아이야. 민준의 기쁨. 내 가슴이 찢어졌다. 왜 나한테는 아이가 없었지? 우리는 노력했지만 실패했다. 이제 그들은 새 생명을 가졌다. 그 사실이 내 복수를 가속화했다. 나는 병원 기록을 해킹했다. 아니, 해킹은 아니었다. 수진의 친구를 통해 알아냈다. 축하해, 수진아. 하지만 나는 그 정보를 이용했다. 익명으로 법인에 보냈다. 민준 변호사와 비서의 관계, 임신 사실, 법인은 조사했다. 민준은 부정했다. 증거 없어. 하지만 소문이 퍼졌다. 그들의 관계에 금이 갔다. 수진의 메시지.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민준의 답. 나도 피해자야. 나는 그걸 보며 느꼈다. 분노의 쾌감.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 아이 때문에.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 인생도 망가졌으니까. 시간이 흘렀다. 6개월. 나는 여전히 집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민준이 물었다. 너 요즘 이상하지 않아? 나는 웃었다. 무슨 소리야? 하지만 그의 눈은 차가웠다. 게임이 시작됐다. 진짜로. 민준의 의심이 커졌다. 그는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내 일기를 찾으려 했지만 나는 이미 숨겼다. 클라우드에. 여보, 왜 그래? 내가 물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수진과 더 자주 만났다. 그들의 계획, 나를 미치게 만들기. 그녀를 병원에 보낼까? 수진의 제안. 나는 그걸 알았고 더 조심했다. 내 심리가 변했다. 처음엔 복수가 정의였다. 하지만 이제 중독이었다. 매일 그들의 고통을 상상하며 살았다. 이게 나야. 거울 속 나를 보며 물었다. 눈이 피곤했다. 잠이 부족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왜냐하면 돌아갈 길이 없었으니까. 다음 움직임은 법적이었다. 나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익명으로. 민준의 부정행위를 조사하게. 남편의 외도 증거 모아주세요. 그들은 사진을 찍었다. 민준과 수진의 미래. 나는 그걸 보관했다.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 기다렸다. 때를. 수진의 임신이 진행됐다. 그녀는 스트레스로 아팠다. 병원에 갔다. 나는 그녀의 어머니에게 연락했다. 수진이 아프대요. 걱정돼요. 그녀의 어머니는 놀랐다. 너 어떻게 알아? 나는 웃으며. 친구잖아요. 하지만 그 통화로 수진의 가족이 알게 됐다. 아빠가 아니야? 민준 씨, 소문이 퍼졌다. 수진의 가족은 화났다.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민준은 압박을 받았다. 법인에서 경고. 개인 생활 조심해요. 그는 집에서 폭발했다. 이 모든 게 내 탓이야. 나를 향해 소리쳤다. 처음으로. 나는 눈물을 흘렸다. 진짜 눈물. 무슨 소리야? 하지만 속으로는 승리감을 느꼈다. 그의 통제가 무너졌다. 나는 도두했다. 한 번 수진을 만나러 갔다. 그녀는 창백했다. 언니, 제발. 아이 때문에 그녀가 애원했다. 내 가슴이 아팠다. 멈출까? 그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그녀의 눈을 봤다. 후회. 아니, 두려움뿐. 너가 왜 나한테 그랬어? 내가 물었다. 그녀는 대답했다. 사랑이었어. 미안해. 거짓말. 나는 알았다. 그녀는 민준의 돈을 원했다. 그 만남 후 나는 더 텐렌해졌다. 민준의 고객에게 더 많은 힌트를 줬다. 그의 증거가 가짜예요. 소송이 시작됐다. 민준은 변호를 잃었다. 법인에서 해고 위기. 그는 술에 취해 집에 왔다. 모든 게 끝났어. 중얼거렸다. 나는 안아주었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아니었다. 나는 이혼 서류를 준비했다. 증거와 함께. 외도로 인한 이혼, 재산 분할. 집은 내 명의였다. 그는 반발했다. 내가 한 짓이야. 소리쳤다. 나는 차갑게. 증거 있어.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수지는 아이를 유산했다. 스트레스 때문. 그녀의 메시지. 너 때문이야. 이년아. 나는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 안에서 무언가 죽었다. 인성의 일부. 이게 복수의 대가야. 민주는 나를 추적했다. 사립 탐정을 고용했다. 나는 알았다. 그의 이메일에서. 그래서 반격했다. 탐정에게 돈을 주고 정보를 뒤집었다. 민준 씨가 불법 행위를 해요. 탐정은 물러났다. 게임은 위험해졌다. 민준은 영리했다. 그는 나를 미행했다. 한 번 나는 느꼈다.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확신했다. 그가 알아의 그날부터 나는 더 조심했다. 집을 나설 때 가방에 녹음기를 넣었다. 수지는 사라졌다. 잠시. 그녀의 가족 집으로 갔다. 하지만 나는 추적했다. 그녀의 SNS 위치. 돌아와.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어. 민준의 메시지. 하지만 그녀는 거부했다. 너 때문에 다 망쳤어. 나는 만족했다. 하지만 불안했다.
이게 끝일까? 아니, 더 가야 해. 내 심리가 뒤틀렸다. 복수가 삶의 목적이 됐다. 민준의 해고가 확정됐다. 법인에서 부정행위로 그는 집에 와서 물건을 던졌다. 내가 한 짓이지, 나를 노려봤다. 나는 부정했다. 무슨 소리야? 당신 실수잖아. 하지만 그의 눈에 살기가 보였다. 처음으로 두려웠다. 그날 밤 그는 나를 때리려 했다. 손을 들었지만 멈췄다. 너 정말 너야? 물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미쳤어. 하지만 속으로는 준비됐다. 녹음기 켜져 있었다. 증거. 수진이 돌아왔다. 병원에서 퇴원 후 그녀는 민준을 만났다. 아이 잃었어. 너 때문이야. 울며 말했다. 민준은 위로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끝났다. 신뢰가 깨졌다. 나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 증거 제시, 사진, 메시지. 판사는 충격받았다. 이건 명백한 외도입니다. 민준은 변호했다. 조작됐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많았다. 그는 패소했다. 재산 절반을 잃었다. 집은 4개. 그 후 그는 무너졌다. 술에 빠졌다. 친구들 떠났다. 나는 그를 봤다. 길에서 구걸하듯. 하지만 동정 없었다. 내가 한 대로 받은 거야? 수지는 직장을 잃었다. 소문 때문. 그녀는 나에게 왔다. 제발 그만해. 내원했다. 나는 차갑게. 너부터 그만했어야지. 그녀는 울며 갔다. 그 후 그녀의 삶은 다운힐. 내 심리는 더 변했다. 매일 거울을 보며 물었다. 이게 행복인가? 아니었다. 공허였다. 복수가 끝나도 고통은 남았다. 하지만 후회 없었다. 왜냐하면 임랭이 더 나빴으니까. 민주는 복수를 시도했다. 내 직장에 익명 제보. 그녀가 미쳤어요. 하지만 나는 준비됐다. 증거로 반박. 그는 더 깊이 빠졌다. 시간이 흘렀다. 1년. 나는 새 삶을 시작했다. 새 직장, 새 친구. 하지만 밤에 그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나는 괴물이 됐어. 그 생각이 나를 괴롭혔다. 수지는 자살 시도했다. 병원에 입원. 나는 알았지만 가지 않았다. 그녀의 선택이야. 하지만 내 손이 떨렸다. 죄책감. 민주는 제기하려 했다. 새 법인. 하지만 나는 그의 과거를 퍼뜨렸다. 익명으로. 그는 실패했다. 이제 끝이 다가왔다. 하지만 나는 불안했다. 그들이 포기할까? 아니, 그들은 영리했다. 반격이 올 거야. 민준의 반격이 시작됐다. 그는 나를 고소했다. 명예훼손 증거? 그의 변호사. 하지만 나는 더 강했다. 내 변호사가 막았다. 반소할까요?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법정에서 다시 만났다. 민준의 눈은 증오로 가득. 너가 모든 걸 망쳤어. 속삭였다. 나는 무시했다. 판사는 내 편. 증거 부족. 민준 패소. 수지는 회복됐다. 그녀는 나에게 메시지. 복수 끝났어. 이제 만족해. 나는 답했다. 아니, 내가 살아있는 한. 그녀는 두려워했다.
이사 갔다. 하지만 나는 찾았다. 주소. 하지만 행동하지 않았다. 그냥 지켜봤다. 내 삶은 안정됐다. 하지만 내 안은 혼란. 이게 끝인가? 아니, 더 오복수가 습관이 됐다. 민주는 파산했다. 빚 그는 나에게 왔다. 돈 좀 빌려줘 개원했다. 나는 웃었다. 왜? 내가 나한테 한 대로? 그는 무릎 꿇었다. 미안해 하지만 늦었다. 나는 문 닫았다. 수지는 새 남자를 만났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힌트. 그녀의 과거 알아. 그는 떠났다. 이제 그들은 바닥. 나는 위. 하지만 만족? 아니. 공허. 내 심리가 무너졌다. 정신과 같다. 우울증 의사 말 약 먹었다. 하지만 복수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는 사라졌다. 해외로. 하지만 나는 추적. 그의 산망치기. 수지는 아이를 원했다. 하지만 실패. 스트레스 때문. 나는 매일 생각했다. 이게 나의 승리인가? 하지만 의문. 모든 게 끝났다. 민주는 돌아오지 않았다. 수지는 고립됐다. 나는 혼자. 하지만 밤에 질문이 떠올랐다. 이 복수가 옳았을까?